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뭐 사람마다 되게 기준이 많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읽었던 이 책에서 굉장히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표님이 늘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는 속일 수 없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믿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내가 행동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근데 사람이 때로는 자기 자신도 속일 때가 있어요. 속인다기보다는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음, 뭔가 그럴듯한 명분을 음. 만들어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나 그런 뭔가 내가 쉬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 같은 것이 생기는 순간은 없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런 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폼나게 사는 게 되게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나는 음, 멋있어야 돼요. 나 알스강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멋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내가 봤을 때 제일 큰 동기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음, 살아요? 왜 그렇게까지 노력해요? 왜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이고,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 도와주려고? 난 폼나게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멋있게 산다는 게 뭔지를 보니까 그게 모두 다 어디에 있냐면, 내가 상대에게 좋은 거를 주는 데 있더라고요. 예. 음,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좋은 걸 주려면 내가 내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더라고요. 음. 예, 내가 내 감정이 알아차는데 이게 이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 내가 약간 비굴하고 루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또 이번에 폼나는 선택을 했는지. 그것도 아마 확률적으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번 폼나는 결정 내리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요즘에 내가 코 수술해가지고 코딱지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어도 이 이거 뜯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폼나는 선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봐도 어때요? 뜯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또 인간미가 있다. 저런 대표가 막 코딱지도 뜯고 막 이러구나. 막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도 또 어때요? 대표인데 앞에서 코딱지 뜯고 막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까 해서 뭐 몰래 뜯거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닌 거예요. 앞에서 뜯어야지, 뜯으려면. 예. 안 뜯으려면 안 뜯고.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게 각자 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내가 매번 이렇게 진중하게, 유튜브에서 뭔가 이런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런 대화를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또 이런 질문 던지면 이런 대화를 하겠지만, 이런 대화 아닐 때도 또 내가 또 즐거울 때도 필요하거든요. 내가 즐거울 음. 때는 약간 제가 이렇게 보여도 되게 사실은 좀 댄서다 보니까 약간 다양성이 있으시죠, 예, 좀 대표님한테. 약간 다른 면모가 있어요. 어제도 맞아요. 어제도 이제 저희 집에 들어올 때 내 문 몰래 숨어가지고 확 놀리고 막 약간 저도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하지 그걸 뭐라 해요? 장난기가 예, 있으세요. 장난기가 있다는 개구쟁이 거예요. 같은 개구쟁이 천진난만한. 같은 그런 게 음, 있어요. 음,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원래 나의 내면에 있는 나였던 거예요. 장난기가 있던 거. 예. 음.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영상 듣는 이유는 사람들이 발전하고 싶잖아요. 발전에 맞아요. 어떻게 장난기가 있어요? 안 그래요? 뭐 음, 농담할 수는 있겠지 한두 번. 음, 근데 발전에 어떻게 장난기가 있어요? 발전은 진지한 거예요. 진지하게 음, 발전하려면 진지한 영상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그게 안 진지할 나는 있잖아요. 되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겉으로 이렇게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그런 사람 참 대단하다고 음,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음, 웃겨요? 그 음, 인스타에서 항상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어디 카페 가서 사진 찍고 이런 좋은 데 다니고 사진 찍는 건 괜찮아. 근데 난 삶이 그렇게 맨날 웃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음, 실제로 맨날 웃음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거는 내가 알거든요. 음, 나는 삶이 그렇게 맨날 웃음이 아니라는 거 나 알아요. 나 그래서 유튜브 보더라도 볼 게 없어. 음, 예. 뭔가 인터넷을 검색하더라도 내 감정을 난 항상 읽어요. 유튜브를 보고 이런 뭔가 인터넷 검색하는데 내 감정이 쓰레기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걸 바로 내려놓고 하기 싫은 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에 책을 잡는 거예요. 나 아직도 음, 책 읽는 게 별로 하기 좋아해서 책 읽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에 꽂히면 잘 읽기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움직이지 않고 듣거나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예?
그런 뉴스 같은 거 아니면 뭐 뭔가 영화에 대한 어쨌든 유튜브에서 뭔가 보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 근데 유튜브의 자기 개발은 거의 다 제가 안 봐요. 음, 어제 트럼프는 트럼프 인물을 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딱 봤는데 나한테 주는 자극이 없고 뭔가 나한테 주는 어떤 뭔가 인사이트가 없다는 게 내가 느껴져요. 이제는. 왜냐면 이걸 내가 너무 이제 이거를 완전 23살 때부터 계속 이거를 집착해 보다 보니까 웬만한 거 내가 거의 다 이제 이게 지루하다는 거 알거든요. 예측 가능하다는 거 알거든요. 유튜버들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측 불가능한 어떤 영역은 사실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책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결정에서도 사실 어려운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음, 사람도 어때요? 내 감정을 인식하지 못해요. 내 감정이 그게 썩어가든 내 감정이 싫든 실제로 내가 이 시간에 이거 투자함으로 인해서 내가 우선순위 맞던 아니면 이 시간 안에 그냥 1시간 원래 보려고 했는데 막 2시간, 3시간 보는 경우도 20분 보려고 하는데 1시간, 2시간 그냥 시간 지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냐면 내 감정을 내 스스로가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라고 할까? 근데 그거를 이제는 나름 읽을 줄 알고 내 시간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 어, 쉴 줄도 알고 예. 책을 또 읽으려고 딱 하면 앞에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면 책이 안 들어와요. 책이 들어와도 그냥 다 지나가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거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과 뭔가 확인하고 이 뇌가 계속 가동해야 돼요. 왜냐면 책을 한 문장 읽어도 엄청 인사이트가 빡빡 들어와야 되는데 책을 여러 페이지 읽어도 그냥 별거 아니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 앞에서 고갈된 거예요. 앞에서 내가 에너지를 잘못 음, 쓴 거예요. 예, 그래서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죠. 어떻게 이게 인간의 알고리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내 뇌를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알고리즘이잖아요. 예. 내가 배터리가 뭐 우리가 기기도 아니고 앞에서 배터리 이만큼 써도 뒤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배터리 쓸 수 있듯 우리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음, 내가 앞에서 배터리 어느 정도 쓰면 뒤에서 이걸 쓰기 위해서 앞에서 쓰는 그 생산량이 여기 뒤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음, 잠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뭘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낮잠을 살짝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뭘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음, 살짝 쉬고 커피물 내가 마셨을 때 가장 에너지가 뭐 뒤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거든요. 커피를 마셨을 때. 그럼 그 에너지 올라왔을 때 내가 뭘 할 때 되게 중요해요. 그 에너지 올라왔을 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로 넘어가려고 하면 음, 그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조작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감정을 알아차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연결되고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큰 그림이죠. 또 사명이죠. 예. 축이죠. 나는 이제 뭐 크리스찬의 축이지만 그 밑에는 또 산업인의 축이 있거든요. 비즈니스맨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경영을 더 잘해서 매출을 더 올리고 어떻게 하면 고용 창출 더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알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이게 또 그 다음 축이에요. 그 다음 리더십이죠. 어떤 사람을 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음, 사람을 자르는 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르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결정이에요. 왜냐면 함께 6년 동안 하는데 내가 단번에 카톡에서 자르는 거 그거 쉬운 결정이 아닌 거예요. 순식간 순발력.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DNA 리더십의 앞근육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보다 원래 잘라야 될 사람을 제대로 못 잘랐기 때문에 내가 뒤에 부작용이 더 컸거든요. 예. 그때 그 둘 중에 누구를 하나를 내가 원래 자르려고 하나 했어요. 예. 그 신광대를 원래 먼저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청주에 갔을 때 이미 잘랐는데 따라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예,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신광대가 나중에 그걸 복수하더라고. 자기를 자른 거를. 예. 그래가지고 화해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예, 또 더러운 짓거리게 하는데 내가 한 번 당해요. 예, 두 번째 안 당하죠. 예. 그래서 그 경우가 있었고. 근데 그 전에 내가 6년 동안 키웠던 그 친구는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른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센스에 대한 부분들이고, 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센스에 음, 대한 부분들이 결국 길게 봤을 때는 내 시간을 고갈하겠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예, 이 이상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닌 경우가 이제 보이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걸 사실 리더십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바라야 돼. 세상을 모두 구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못 음, 구해요. 예. 이거는 누가 이 얘기를 했냐면 사실 그랜카도도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가 특히 프레임이 없고 이제 좀 무지할 때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어떤 영웅주의가 있는 거 참 좋아요. 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세상에는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개새끼와 사람이에요. 사람을 구하려고 해야 되지 개새끼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한 것도 개새끼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지한 자들은 실제로 무지한 채로 가만히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지한 거를 유식하게 만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기회를 줘도 그걸 모르고 오히려 그 기회 준 사람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음, 경관의 피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경관의 피 꼭 보세요. 그 영화. 그 영화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봤을 때 진짜 복음 가진 사람과 그냥 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아마 거기서 나올 거예요. 똑같은 경관이라도 악당을 쫙 잡으려고 하는 경관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음, 기득권에서 놀고 놀고 음, 그냥 그 원칙 안에서 그냥 놀고 놀고 하는 경관이 있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도 아이스강이 딱 지금 내용이랑 들어보면 자꾸 쌍욕이나 나가고 막 이런 게 나가잖아요. 제가 천사로 보일까요? 악당으로 보일까요? 나를 악당으로 보는 게 더 많아요. 난 의심받아도 상관없어요. 개새끼들한테 의심받는 거지 사람한테 의심받는 거 아니에요. 음, 사람은 알아봐요 저를. 그렇기 때문에 음, 저를 찾아오고 저에 대해서 멘토님, 저에 대해서 존경심을 베푸는 사람들이 대부분 큰 사람들이더라고요. 음, 몇백억씩 막 공장을 일으켰던 사람들, 거기다 자산가 좀 쉽게 얘기하면 부의교육 교육이 있는 사람들을 훨씬 음, 월 억이라도 벌어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히려 나를 더 존경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음, 이해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음, 개새끼들한테 의심받는 거 상관없어요. 예. 실제로 많은 일반 그냥 종교인들은 아마 이 크리스천에 대한 부분들을 나를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음, 어차피 종교인들 중에서도 진짜 크리스천이 얼마 없다는 걸 나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음. 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그 계획하고 상관없이 다 본인 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개새끼들 사실 많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 더 나쁜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어떤 목표,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고 했을 때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말로 잘 될 거야, 어떡하니, 음. 이게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음.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맞아요. 정말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설득하거나 아니면 정말 수상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하게 그 사람을 푸시하고 하는 게 진짜 이게 돕는 게 앞에서 아닌가. 한번 쭉 봐봐요. 우리 확률적으로 개새끼가 더 많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더 많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 대부분 그 사람보다 개새끼가 더 많죠. 그죠? 그럼 대부분 확률적으로 우리가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새끼일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리더일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개새끼일 개새끼일 가능성이 더 훨씬 높은 높다고 거예요. 봅니다. 예. 네. 트럼프가 개새끼 같아요? 사람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트럼프가 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랜 카돈이 막 자기 비행기도 자랑하고 자기 롤스로이스 자랑하고 다 이렇게 하는 막 겉으로 봤을 때 막 되게 거만해 보이고 막 개새끼 같아 맞아요. 보여요? 사람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음, 그랜 카돈처럼 컨설팅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음, 사실 그랜 카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음, 얘기할게요. 예. 음, 음, 그랜 카돈 만나기 전까지 로버트 키요사키도 있고 짐 로저스 아니고 그건 투자자고 짐 론, 그리고 토니 음, 로빈스, 뭐 브랜 트레이시, 티아버 아키 뭐 다양해요. 그랜 카돈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올라온 거지. 그랜 카돈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나를 이렇게 못 이끌었어요. 왜? 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랜 음, 카돈을 통해서 올라왔어요.